네,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시작됐는데, 뭐 한 주 한 주가 가는 느낌이 아무것도 없죠. 참, 이게 눈 떴다 깨면 한 달 가 있고 뭐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시험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강사들은, 학생들하고 그 호흡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지 여러분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어저께 공정력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공정력 다음 것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어저께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빠른 속도로 확 하고 그 다음 단계 연결해야 돼가지고 요거는 큰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행정위가 성립을 한다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적법 요건하고 효력 요건하고 두 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립 요건 그러면 저거 적법 요건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광의로 얘기하게 되면 얘까지도 외부적 성립 요건 이렇게 포함을 시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립 요건 그러면 적법하게 성립해야 된다. 이거예요. 적법하게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적법 요건 이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의의 성립 요건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 적법 요건에는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 요건을 흠결하게 되면 위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법하게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효력 발생 요건 여기 얘기하는 거죠. 효력 발생 요건. 이게 상대방한테 송달이 되거나 아니면 고시가 되거나 일반적으로 고시 공고가 되거나 이런 방법으로 통지가 돼야 돼요. 통지는 알려주다예요. 알려주다. 송달 방법으로 알려주든 아니면 고시 공고 방법으로 알려주든 알려줘야지 그 처분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되는데 지금 요 학생이 질문한 게 요거예요. 요거. 여기 보면 있잖아. 이 개별 처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한 명한테 하는 거니까 송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일반 처분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이거 뭐 어떻게 송달할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까지 송달할지를 알 수가 없죠. 송달 대상을 획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고시나 공고 방식으로 그냥 처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고시 공고의 방법으로 하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개별 처분. 특정인한테 하는 거거든. 특정인한테 하는 건데 암만 보내도 계속 반송돼서 와요. 이거 일반 우편, 보통 우편으로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보통 우편 보내면 중간 사고 나잖아. 배달 사고. 배달 사고 나기 때문에 이거 보냈다. 그래서 효력 발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등기로 보낸단 말이에요. 등기로 보내면 상대방이 사인을 해야지 받은 걸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 근데 상대방이 만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는 거야? 불 끄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문 안 열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전달이 안 되면 처분 안 해? 처분 안 하면 국가는 뭐 먹고 사나. 그쵸? 이거 세금이라고 생각해봐요. 국가 주머니인데 세금을 매기는데 세금이 올 때쯤 되면 다들 뭐 하고 있어? 불 끄고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메일 같은 경우에 안 읽음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의무가 부과가 안 돼. 받을 수가 없잖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처분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하여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고시나 공고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행정절차법 14조 15조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여기 개별 처분에 보게 되면 특정인에 대한 처분인데 송달이 불가능할 때 14조 4항과 15조 3항을 적용을 시킨다. 14조 4항이 이게 뭐냐면 주소 불명 등의 이유가 있으면 고시공고를 할 수도 있다가 14조 4항이고 15조 3항은 뭐냐면 개별 처분인데 이렇게 했을 때 고시공고로 했을 때는 14일이 지나면 고시공고하고 나서 14일이 지나면 그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4일. 오케이? 이런 얘기 한번 언급됐었죠? 근데 여기에는 일반 처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원래 고시공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 이건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5일이 지나면 되는데 이게 여기 지금 보면 이래 돼 있어.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이렇게 써 있거든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근데 저게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인데 일반적인 공고문서를 다루는 규정이에요. 일반적인 공고문서를 다루는 규정인데요. 그런데 여기 6조에 보게 되면은 5일 지나면 그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게 그 옛날 이름이에요. 사무관리 규정이에요. 사무관리 규정. 근데 저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이 학생이 질문한 게 최근에 또 이름이 바뀌었거든. 이름이 바뀌어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알겠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런 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원리를 기억하라고. 알겠어요? 이름이 바뀐다고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름만 바뀌는 거야. 이름만. 저도 이게 내 이름이 아니잖아. 내 이름이 아니거든요. 심씨는 민이라는 이런 없어요. 이런 돌림자 없습니다. 제 밑에는 규예요. 규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애를 낳게 되면 민규라고 이름을 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를 낳아줄 사람이 없어서 애를 못 낳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위가 내 돌림자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름 바뀌었다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름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지만 대통령령이 똑같아요. 5일이에요. 5일로 돼 있습니다. 5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고, 근데 위법해졌지. 적법 요건이 깨져서 위법해지면은 중대 명백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취소 사유에 그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단순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 위법하다. 무효는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단순 위법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밑에는 아예 무효다, 무효 사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위에는 취소 사유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요게 바로 공정력이라는 게 인정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공정력의 정의 이거 4개 다 외우라고 했죠. 1, 2, 3, 4 뭐라고요? 행정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는 적법하면 당연히 유효니까 적법한 경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이거죠. 당연 무효인 경우까지 공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저건 말도 안 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공정한 거야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하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일반인의 기준에서 봤을 때 위법함이 명백하다면 그럴 땐 무효가 되는데 그럴 땐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그 다음 이 공정력을 제거할 수 있는 친구는 3명밖에 없다고 했죠. 처분청, 행심위, 사법부 이렇게 셋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취소 처분, 취소 재결, 취소 판결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아직 취소 안 했다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정력을 제거하기 전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직은 유효하다. 이런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는 힘, 통용시키는 힘 이게 바로 공정력이라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판례 입장입니다. 지금 판례 입장 전통적 견해에 따르게 되면은 이게 누구에게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그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무단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게 공정력 이렇게 봤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 쪽, 국가 쪽 나눠 먹는다고 했죠. 국민 쪽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여기다가 소송이나 심판 제기할 만한 친구들이죠. 얘네들한테는 공정력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게 아니라 국가 쪽 다른 국가기관한테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렇게 2개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협의의 공정력이고 얘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되고 합치면 광의의 공정력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정력을 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공정력이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전통적 교수님이신지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신지 아니면 최근 교수님이신지 젊은 분인지에 따라서 자기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거야. 우리는 왕창 들어와도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면 고맙네 끊어줘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법성 추정, 유효성 추정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다고 했습니다. 적법성 추정서를 취하는 학자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얘한테 따르게 되면 공정력이 있으면 위법한 행위를 아예 적법한 행위로 여긴 위법, 여긴 적법 이렇게 되는 거죠. 위법한 행위를 아예 적법한 행위로 인정을 해버리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파일 그냥 드리면 좋겠지. 그렇지? 파일 갖고 있으면 알겠어. 그러면 내가 저쪽은 법을 잘 안 지켜요. 신림동은 법을 안 지킨다는 게 뭐냐면 학생들 명단 연락처 내놔. 그러면 직원들이 쫙 뽑아주거든요. 쫙 뽑아주면 제가 그냥 제가 카톡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면은 저랑 연결이 되잖아. 연결이 되면 그거를 이제 단톡방을 뚫어.
예, 이걸 단톡방을 뚫어서 거기다가 질문 답변도 받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올려주고 싶은 자료나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 좀 필요해요라고 하면 바로바로 올려주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주는데 저쪽 학생들은 선생님 요번 순환 단톡방 언제 뚫어요? 막 이러거든요. 예, 그거를 원래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할 말도 하고, 예, 나도 뭐 공지할 거 있으면 공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데, 뭐 바보같이 소리 켜나고 카톡 이런 사람 없잖아 요즘에. 그치? 무음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밤에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고. 예,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법을 너무 잘 지켜. 내가 어저께 예, 명단 내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법 우리 거야 이씨 알아 새끼야 내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는 거야. 알았다. 선생님 그거 하시려면 학생들한테 직접 연락처 받으세요. 예.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대. 옆에서 누구였지? 다른 선생님 한 명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조심해! 그런 거야. 근데 왜요? 그러니까 그거 해갖고 연락처 주면, 강사한테 연락처 주면은 그거 줬다고 데스크 앞에 들어 눕는 학생들이 있대. 그러면 배기 하나 주면 되잖아. 잘하고. 근데 안 된대. 힘들어진대. 직접 받으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중간 쉬는 시간에 뭐 종이 하나 갖다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알려주시면 제가 카톡방 파드릴게요. 예. 그 공지 자료 막 이런데 뭐 올리고 뭐 얘기하면 올려주고 하긴 하는데 불편하잖아 서로. 그치? 예. 그렇게 하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얘기하시고 예 그렇게 거기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강 듣는 분들은 제가 따로 카톡방 파드릴 테니까 이게 좀 서로 달라가지고 예, 파드릴 테니까 인강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번호 바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예, 옛날 번호 너무 개인 핸드폰 번호를 한 20년 넘게 쓰니까 별의별 거지 같은 게 막 다 와. 그래가지고 이제 바꿀 때가 됐군. 예, 처음 바꾸는 거거든요. 예, 일로 연결을 시키세요. 카톡을. 예, 카톡 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게 계정 주소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저한테 그냥 연결시켜서 안녕 그러면 어따 반말이야 이렇게 제가 하면서 이제 초대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밀크앤드라이스예요. 밀크앤드라이스. 네, 이건 뭐예요? 우유에 밥 말아 먹은 새끼라는 뜻이에요. 지금 별로 안 그렇죠? 네, 대학 다닐 때 우유 밥 말아 먹은 것처럼 살았거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괜히 막 여학생들 학교 안에 있으면 괜히 옆에 앉아가지고 딴짓한 건 아니야. 예, 이렇게 정치 얘기를 좀 하려고 앉은 거야. 근데 아무도 안 싫어했어요. 그때는. 예, 되게 재밌게 풀어서 얘기를 했거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물론 커피 한 잔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 할 말 다 하고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아니 저 놈은 어렸을 때부터 왜 저래. 그러면서 보통은 민망해하잖아. 모르는 사람 말하는 거. 저는 이상한 놈이야.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여자 후배가 제 비서였던 후배인데 이걸 하나 만들어준 거야. 다음에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쓰고 있어요. 밀크앤드라이스. 요즘에 여기 온 다음에 매직 투민을 쓰고 있는데 이거 아직 핫도그는 이거예요. 밀크앤드라이스 파시면 여기 오시면은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좀 더 연락처 주시면은 제가 따로 카톡방 파드리고 인강 따로 파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달까지는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제가 지금 핸드폰을 안 쓰고 있는데 2월부터 쓸 거예요. 2월부터 쓸 거고 2월부터는 아침부터도 계속 강의를 해서 저녁 강의도 할 거예요. 행시 지금 1차 직전이어서 행시 수업이 없어서 그래서 저녁 강의도 할 거고 막 별의별 다양한 특강들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막 날릴 겁니다. 보통 이 안에서 하게 되면은 IB 건물 안에서 하면은 공짜 아니면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되고 인강 올라가면 돈 된단 말이에요. 돈으로 넘어가죠. 원래 다 학원이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여서 뭐 다양한 특강들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면 되게 좋은 하나의 현상을 보여줬어. 그게 뭐냐면 이렇게 들으면 아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처음 듣는 얘기야. 또 이렇게 말하면 처음 듣는 얘기고 이렇게 질문해버리면 모르는 문제야. 그게 다 그래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독약 특강이라는 게 그냥 막 치는 거예요. 이쪽에서 한번 치고 이쪽에서 한번 판례로 한번 치고 사례 문제로 한번 치고 법령 문제로 한번 치고 막 이렇게 막 치는 거야. 막 치면은 결국은 참 3020 문제야. 결국은 이건데 저도 여기서 사례만 다시 내보니까 197문제더라고요. 그거 뽑는 작업도 하룻밤 새야 되거든요. 다 그렇게 해서 막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뽑아낸단 말이에요. 내용 차이 구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딱 특화시켜가지고 주제로 막 여러 가지 특강을 하는 거니까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저 새끼 뭐 하네? 그럼 그냥 앉아 있으세요. 그냥 앉아 있으면 그게 공부야. 혼자 하시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혼자 정리해야지 그런 생각하면 10년 걸립니다. 네, 제가 그렇게 공부해봐서 알아요. 절대 효율이란 거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쓰는 방법 지금까지 뭐냐면, 선생님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는 특강은 우리 쪽 시험 아니어도 다가 그냥 그게 행정법 공부의 끝인 거야. 더 이상 안 해요. 그래도 점수 다 나오고 합격해요. 혼자 막 책 파봐야 뭐 의미 없습니다. 예, 이거 우리가 하는 거는 게임이잖아요, 게임. 네, 이게 위법이 적법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는 없다고 했어요. 위법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위법은 인정을 하는 거고, 이거 적법 바뀌면 그 취소용 제기해도 소용없는 거야. 그렇잖아. 들어가면 기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법은 인정하되 우선은 유효한 걸로 보는 거,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보는 게 통설 판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예, 밑에 생략 어제 설명하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입증 책임. 우리 어저께 입증 책임의 상황 5개 가지고 비교했었죠. 성문법에 있는 거 4개가 있었어. 불문법에 있는 거 1개가 있었어. 그렇죠? 그게 다입니다. 거의 다 걸려요. 어떤 상황이든. 이 5개의 구분 방식은 저만 쓰는 방식입니다. 저만 쓰는 방식이에요. 예, 이거에 안 걸리는 케이스는 지금껏 본 적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적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예, 저는 막 이상한 트리플 A여가지고 막 찾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 막 뭣도 없나?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암만 차이도 없었어요. 벗어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5개로 나눠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뭘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성문법상의 요건 사실이든 불문법상의 요건 사실이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하는 건데, 입증을 하게 되면 뭐가 결정되는 거라고 했어요? 처분이 적법이냐 위법이냐가 결정되는 거라고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 처분에 있어서의 입증의 문제는 적법 위법에 대한 입증 문제라고요. 유효 무효에 대한 입증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정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는 처분이 유효냐 무효냐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정력의 문제는 입증 책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구성 요건적 효력이라는 것을 이제는 구분해서 이제 본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협의의 공정력, 처분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하고 구성 요건적 효력은 따로 본다고 했는데 글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4개예요. 상황이. 4개인데 보시면 구성요건적 효력, 협의의 공정력, 최근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 국민 쪽, 국민들이 국가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도 우월적 지위에서 한 행위인데, 처분인데, 행정행위인데, 그거를 막 함부로 막 저게 뭐야, 저게 난 안 따를래, 막 이러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적용되는 게 공정력, 그 다음에 다른 국가기관한테 적용되는 게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국가기관도 역시 어떤 이제 국가작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행정행위의 존재를 자신의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기의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도록 만드는 힘, 그게 바로 구성요건적 효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말이에요. 보시면 위법한 처분의 존재를 배제하고 자유롭게 법 문제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뭐요? 취소가 되면. 그러니까 취소에 의해서 공정력도 마찬가지고 구성요건적, 결국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여기 구성요건적 효력의 저촉이 안 되면 이 다른 국가기관은 주로 이걸로만 나와요. 이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여기서 어디야?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면은 이게 바로 처분 상대방 이해관계인한테 적용되는 협의의 공정력 파트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구성 요건적 효력 파트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3번. 이거는 다른 국가기관이 요번에도 행정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뒤에 이 두 친구 권한 없는 법원 1, 권한 없는 법원 2, 이 친구들은 이거는 법원이에요. 법원.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이 왼쪽은 무슨 법원? 민사법원. 예, 오른쪽은 무슨 법원? 형사법원. 예, 민사재판, 형사재판 이쪽으로 문제가 다 출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권한 없는 법원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법원의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법원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니까 민사법원, 왼쪽이 민사법원, 오른쪽이 형사법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기관을 이 두 친구로 크게 분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뭘 판단을 하는 거냐면 얘들은 뭔가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예, 재판을 합니다. 판단을 내릴 때 그 처분의 존재를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되는 거잖아. 뭘 판단해? 처분이 위법인지, 처분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기억해요. 위법 심사의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고 효력 심사의 문제가 나설 때가 있는 거다. 이런 게 바로 선결 문제입니다. 여기 있죠? 선결 문제. 선결 문제라는 것은 뭐예요? 이름에 다 표현되어 있죠?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선결 문제인데 얘네들의 입장으로 치게 되면요. 이 민사법원이 재판을 하고 형사법원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문제야.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음 건 판단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야. 소용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본안 판단을 하는데 본안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 문제로 나서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선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앞에 이게 붙었지. 구성 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 말이 나온 이유는 바로 뭐냐면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효력이잖아요. 행정행위 효력. 그러니까 법원의 선결 문제가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다. 이 상황이 지금 전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가 이 민사재판,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이름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입니다. 행정에 대한 심사.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국가배상 부당이득 그리고 여기는 시정명령 위반, 시정명령 그리고 여기는 무허가 영업 무면허 운전죄, 무면허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면허죄. 다시 뭐라고? 국가배상 밑에는 부당이득. 그러니까 민사법원이 하는 재판인데 그 중에서 국가배상 사건일 때 부당이득 사건일 때는 선결 문제가 위법성 심사 그 다음에 위법심사 효력심사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국가배상은 뭐랑 연결시켜? 위법심사하고 연결시키면 됩니다. 위법심사. 그 다음에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는요. 위법심사와 함께 효력심사까지. 여기 봐. 1단계면 충분, only 1단계 이렇게 돼 있죠. 국가배상이면 1단계면 충분히 본안재판할 수 있어. 부당이득 사건이라고 하게 되면은 1단계 위법심사와 함께 2단계 효력심사까지 해내야만 이게 부당이득이 성립이 됐다 안 됐다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 다음 형사재판 넘어가요. 형사재판 어떤 시정명령을 했는데 안 따랐을 때 우리 개별법들 보게 되면 맨 끝에 뭐가 있다고 했어? 다 벌칙 규정이 있다고 했잖아. 그죠?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게 다 붙어 있다고 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형사재판. 이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정명령 위반죄 이런 게 있어요. 시정명령 위반죄. 행정청이 어떤 하명을 했어요. 의무를 부과했는데 따르지 않을 때 바로 그게 행정범죄를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행정범이라고 해요. 행정범죄를 성립시킬 수가 있어요. 요럴 때는 뭐만 판단을 내리는 거냐면 위법심사만 하면은 바로 유무죄의 결판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밑에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무면허 운전이야, 너 무허가 영업이야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그게 이제 행정범죄로 성립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효력이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그 처분에 효력이 있냐 없냐.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게 되면 운전면허 처분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나한테 나온 운전면허 처분이요, 유효면 어떻게 돼요? 무죄 판결이죠.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 운전면허가 유효면 나 면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지. 그럼 내가 운전한 거는 뭐야? 유면허 운전을 한 거지 무면허 운전을 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이 안 되죠. 똑같이 생각해요. 영업허가 처분이 나왔어. 이 영업허가 처분이 유효하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무허가 영업죄가 성립이 안 되겠죠. 이게 만약 무효야. 그럼 난 무허가 영업죄가 성립이 되겠죠. 거꾸로 한번 쳐볼까? 다시 한번 돌려봐. 이거를 반대로 마이너스 쳐보세요. 운전면허 처분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 다른 사유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어요.
근데 면허 취소 처분이 유효야. 그러면 행정범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면허 취소 처분이 유효야. 그럼 나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이 되죠. 그죠? 되는 거라고요.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만약에 면허 취소 처분이 무효야. 그럼 취소 안 된 거잖아. 취소 안 된 거니까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영업허가도. 영업허가 취소가 나왔다. 취소 처분이 나왔어. 영업허가 취소가 무효야. 그러면 나는 무허가 영업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영업허가 취소가 유효야. 그러면 나는 무허가 영업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또 헷갈려? 나도 헷갈려 OX가. 아는 거하고 이게 OX가 세상에 제일 어려워요. OX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우선 4개로 나왔어. 그 다음에 이걸 봐봐. 얘를 취소시키는 친구가 3명이 있잖아. 3명이 누구가 있었대? 여기 보니까 처분청의 취소 처분, 행심위의 취소 재결, 사법부의 그다음 취소 판결 이렇게 3개가 있죠. 네,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방금 민사법원, 형사법원 얘기했으니까 법원 3번만 봐봐. 법원 여기만 봐봐. 그러면 이게 행정법원이면 다 돼? 사법부면 다 돼? 아니죠. 사법부만 다 되는 게 아니라 행정법원이어야 돼. 취소할 수 있는 친구는. 저 공정력을 제거할 수 있는 친구는 행정법원이어야 돼. 행정법원인데 또 행정법원이면 다 돼? 그건 아니야. 이 사건에 대한 취소송을 맡은 법원, 수소법원, 받은 법원만 그 사건에 있어서의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민사법원, 형사법원 얘들은 어때요? 애초에 행정법원도 아니야. 그치? 애초에 행정법원도 아니야. 걔네들은요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공정력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없어? 취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취소권이 없지요. 그쵸?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구성요건적 효력의 저촉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행정행위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힘이 있다고 했지. 근데 이 법원이 왠지 뭐 하여튼 간에 이 법원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터치를 하려고 해. 심사를 하려고 해. 그런데 이 행정에 뭐가 있어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방어막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친구는 3명밖에 없어. 취소 처분, 취소 재결, 취소 판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 있잖아. 만약에 얘가 방어막이 없다면, 이 행정처분이 방어막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민사법원도 형사법원도 가서 이렇게 만져볼 수 있잖아. 위법하군. 위법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방어막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러면 방어막이 여기에 처지냐 여기에 처지냐 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기에 처지냐 여기에 처지냐. 위법 심사할 때 행정행위에 방어막을 치고 있을까? 아니면은 효력 심사할 때 행정행위에 방어막을 치고 있을까? 그건 뭘 가지고 보는 거냐면 유효성 추정의 힘이냐 적법성 추정의 힘이냐 이걸 가지고 보는 거라고요. 오케이? 만약에 이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거를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봐버린다고 하게 되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위법이 아예 적법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적법, 위법 판단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효력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적법, 위법 문제까지도 구성요건적 효력이 작동을,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유효성 추정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유효성 추정의 힘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만 구성요건적 효력이 작동하는 거야. 효력 심사 쪽에만. 이 적법 위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은 작용을 안 해요. 관심도 없는 세상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로 봤다?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봤죠.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그죠? 이걸로 봐버리게 되면 민사법원의 위법심사, 형사법원의 위법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어 없어? 그 안에 이 판단 내리는 데 있어서 없지. 없으니까 얘한테 저촉됨이 없죠. 저촉됨이 없으니까 이 민사법원, 형사법원도 이 권한 없는 법원도 이 권한이 없다는 건 권한이 무슨 권한을 말하는 거야? 취소권 말하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취소권이 없는 법원도 자유롭게 위법 심사는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위법 심사는. 알겠지? 그러면 이런 사건, 국가배상 사건, 시정명령 사건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요.
얘네들이 구성요건적 효력이랑 아무 관계없이 자유롭게 그냥 재판하면 되는 거야. 자유롭게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봤으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야. 알겠지? 여기야. 그래요. 여긴데 근데 그게 취소 사유일 때가 있겠고 무효 사유일 때가 있겠고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취소 사유, 무효 사유. 취소 사유일 때 효력 심사를 뭐라고 부르냐? 효력을 부정하는 거잖아. 그치? 있는 효력을 부정시켜야 되는 거잖아. 효력 부인이라고 불러요. 효력 부인, 남편이 아니고 효력 부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무효 사유일 때는 그 효력 심사를 뭐라고 하냐면 무효네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효력 확인이라고 불러. 효력 확인이라고. 그러면 이 효력 심사 쪽에 여기에 구성요건적 효력이 작동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 여기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못하는 거야? 효력 부인도 못하고 효력 확인도 못하고 이 권한 없는 법원은 다 못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처음에 어떨 때 생기는 거라고 했어? 당연 무효가 아닌 한이라고 했잖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의 성립 요건이란 말이에요. 무효면 이런 게 없다고. 무효면 이런 큐브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효력 심사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효력 확인, 효력 부인 중에 무효 사유일 때의 효력 확인 이건 어때요?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는데 어떻게 저촉이 돼? 없는데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조세호 사건이라고 한다고 했죠. 없으면 당연히 저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효면 구성요건적 효력이 애당초 성립하지 않았다.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작동 일어날 수도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더라도 무효 사유일 때는 당연히 민사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심사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세 개 중에서 지금 두 개가 됐잖아. 위법심사 대 효력심사에서 효력 부인, 효력 확인 중에 효력 확인 쪽에 돼. 그럼 얘는 안 돼야 되겠지. 그치? 얘는 안 돼야 되겠지. 그게 바로 유효성 추정의 힘이란 말이에요. 유효성 추정의 힘은 뭐라고? 있는 효력은 네가 못 깬다. 깰 수 있는 친구는 정해져 있다. 3명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 있는 효력은 부정을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판단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있다라고 치고 다음 판단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효력 부인 쪽에 제한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촉 효력 부인 쪽에 제한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쉽죠? 네. 쉽네요. 설명하는데 한 20분 걸렸나? 보통 이거 설명하는데 한 2회 정도 사용합니다. 2회 정도. 무슨 말이에요? 4시간짜리 2번 사용한다고요. 2번. 간단하잖아요. 한 개도 안 벗어납니다. 한 개도 안 벗어나요. 이런 걸 뭐라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명쾌하고 간명한 강의. 문제풀이에 특화되어 있는 강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표정을 그렇게 계속 지어봐. 응? 언제까지 그 표정으로 살아있을지 내가 한번 보겠어. 드디어 이제 오늘인가 내일인가 제가 학원에다가 주문을 한 리플렛이 나와요. 내가 리플렛 좀 내 거 하나 예쁘게 좀 만들어봐 이렇게 했거든. 거기 뭐 이렇게 써있어. 매직행정법은 다 필요 없어. 뭐라고? 문제풀이에 강하다. 점수만 뽑는 거다. 우리는 점수만 뽑는다. 이게 수험이다. 넌 행정법도 모르냐? 욕먹어도 상관없어. 난 합격만 시키면 돼. 합격만. 내가 제일 존경하는 강사 형님이 그렇게 내려놓고 사시다 보니까 정말 잘 사시더라고요. 내려놓고 사니까 학생도 제일 많아지고 일타치고 막 근데 그 형님의 마인드가 아주 깔끔해요. 근데 내가 본 강사들 중에서 법학 과목 강사 중에서 제일 똑똑하거든요. 칠법을 그냥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다 드리블해요. 막 행정법 문제도 막 만들어서 줄까? 그래요. 대박 잘 만들었다. 어떻게 했어? 했지 뭐. 역시 똑똑이. 그래 막 보통은 이렇게 한 문제 10만 원씩 이렇게 막 팔거든요. 얼마 주면 되는데 나한테 100문제 이상을 줬어요. 가져 그냥. 심심풀이로 막 정말 실력자예요. 정말 실력자인데 책을 낼 때 처음으로 한 10년쯤 됐어요. 처음으로 이런 책을 낸 거야. 그지 같은 책을. 그랬더니 같은 과목 선생님들이 저 쓰레기 저거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책을 저따구로 쓰지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는데 2달 만에 학생이 몇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래 어떻게 보면 가성비 좋은 거 찾는다고 짧은 거 찾아왔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 짧은 것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고 문제를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짧게 줄인다는 사실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길게 느린다는 뜻은 주저리라는 거예요. 공부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걸로 다 풀립니다. 여기인데 학설 대립이 있다? 근데 큰 의미 없어요.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 심사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위법심사 못함, 위법심사 함, 위법심사 못함, 위법심사 함. 이거는 결국 같은 주장이에요. 같은 주장. 뭐라고 보는 거야?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보는 거야.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여기에도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는 거잖아. 여기에도 있는 거니까 예, 이 권한없는 법원이 예, 위법심사 하는 것도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래 보는 사람들 같으면은 부정설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의 통설 판례는 유효성 추정의 힘 이렇게 들어가면은 예, 적법 위법에 대한 판단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애당초 예, 문제되지 않아요. 미치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사를 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문제예요.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보시면 돼. 어떻게 처음에 과세처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과세처분이 예, 돈 내봐. 네? 저요? 왜요? 네, 싫은데요? 이러면 안 되고 예, 낸다는 거야. 보통 사람은 예, 납부를 했어요. 이미 납부했다. 기납 예, 이미 기타를 써서 납부를 했어요. 납부를 하니까 여기 이제 뭐가 됐냐? 예, 저게 위법이겠지. 과오납 이렇게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과오납 했는데 야, 너 이거 위법인데? 내가 쫄아서 내긴 내는데 내가 확인해봤거든. 신민 선생한테 물어봤거든. 위법이래 임마. 예, 내놔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합격하고 일하시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알겠어요? 혼자 막 찾고 밤새는데 모르겠어. 괜히 막 다음날 출근해갖고 욕 처먹지 말고 예, 바로 물어봐. 바로 물어보면은 네, 물론 이제 하루 정도는 혼자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야 그게 배움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애프터 서비스야. 예, 수업을 내가 지금 시험 보는 데만 맞춰서 하고 있잖아. 빨리 합격은 시킬 거라고. 빨리 합격을 시키는데 실력이 없을 거라고. 알겠어? 합격은 됐는데 실력이 없어. 일은 못할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애프터 서비스를 할 테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돼. 그때 수업료는 간단해. 예, 수업료는 예, 저기도 똑같아. 예, 나가서 일하는 애들. 선생님 이거 뭐예요? 막 이렇게 하면은 에이 새끼야, 그 사법관계도 똑같아,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 예, 얘기를 해줘요. 수업료는 11,000원짜리 닭발입니다. 예, 닭발. 예, 닭발이 오면 답변이 11,000원어치 나가요. 11,000원어치 나갑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갑니다. 11,000원어치. 이래 돼서 이렇게 해라. 예, 그럼 뭐 그런 거 많이 해줘요. 그래서 뭐 이제 기업 법무팀 이런 형님들 같은 경우는 오셔갖고 우리 회사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돼? 우리 가면 이겨? 형 각하야, 각하. 각하의 이유를 알고 싶으면 네, 닭발을 가져오시면 각하의 이유를 알려드려. 예, 그래갖고 내가 알려줬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 큰 기업에 계신 법무팀 팀장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막 그래갖고 막 궁금해하다가 예, 요거는 이제 딱 해갖고 다음날 이제 회의 들어가서 보고를 한 거야. 예, 겁나 칭찬당했다고 막 그러면서 술 사겠다고. 필요 없고 11,000원어치 닭발이 중요한 거라고. 나는 다른 건 필요 없다고. 예, 닭발에 소주 한 병 이게 딱 그 이상 안 먹는다. 예, 이렇게 딱 하면은 그러니까 가서 일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경찰들은 심지어 막 이래 막. 그러니까 이걸 까요 말아요 막 이런 거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그거 열어 말아. 열면 안 돼요. 열면 안 됩니다. 열면은 불법이야.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 가서 그냥 만져. 그리고 열어. 그러면 적법이에요. 예, 만지고 여세요. 그럼 상관없어? 만지고 열면 상관없어요. 이런 거 막 물어봐. 그러면 어떻게? 닭발 보내세요가 아니라 와서 먹어야 돼. 알겠지? 이거 질문하는데. 애프터 서비스 이렇게 우선은 시험부터 합격합시다. 시험부터.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 수험 공부 1년, 2년 해가지고 일 못해요. 그건 당연한 거야. 여기다 이제 돈을 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돈을 달라.
부당이득, 부당이득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741조 우리 배웠지?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 적용된다고 안 된다고? 거의 다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이해 조절적 규정 빼고 다 된다고 했잖아. 심지어 권력적 공법관계까지도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이건 일반법 원리적 규정 중에 일반법 원칙적 규정이에요.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친구라고요. 부당이득, 부당이득. 1, 2, 3, 4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얘기한 거 어제 있구나. 이득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 손해 발생했습니다. 지들끼리 인과관계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원인이 없네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 냈으니까 내 돈 지금 먹고 있는 국가 행복하겠지. 좀만 기다려봐. 이거요. 그 다음에 내 돈 주머니 나갔으니까 나 손해줘. 내 돈이 저 돈이잖아. 그치? 저 돈이 내 돈이고. 그러니까 인과관계 당연히 성립이 돼요. 문제는 여기란 말이지.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 이게 바로 행정의 효력이라고. 알겠어요? 효력이란 말입니다. 왜? 효력은 그냥 여러분 효과하고 같이 보세요. 효과, 법적 효과, 권리임에 영향 미치는 거. 얘가 살아있으면 효력, 살아있으면 일하고 일하면 상대방한테 의무 부과하고 의무 부과, 과세 처분에 따라서 납세 의무 부과했고 의무가 있어서 낸 거야. 의무가 있어서 냈으면 부당이득 아니죠.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득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법률상 원인이 뭐가 된다고? 처분의 효력. 이렇게 된다고. 처분의 효력. 그래서 효력 심사가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거야. 부당이득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애초에 처음부터 지노마가 그냥 무효야. 이렇게 되면은 내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하지. 그럼 얘는 무슨 법원? 얘는 민사법원. 민사법원이에요. 민사법원. 뒤에 이거는 소송에서 따로 배웠죠? 다 들었죠? 소송? 소송 다 들었죠? 다 들은 사람? 뭐해 집에서? 집에 안 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뭐해 요즘에? 그거 뭐 20회 그거 좀 들어요. 네. 나 밑에 내려가서 그 인강 따로 신청한 사람 명단 달라고 할까? 그거 나 이름은 받을 수 있어. 연락처를 못 받는 거지. 알겠어요? 이름은 받을 수 있어. 아직까지 신청도 안 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게으르면 지옥행 열차 탄다고 했잖아. 그치? 지옥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천국으로 와요. 거기서 내가 괜찮은 와인 하나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 와서 먹어. 한 잔 먹으면 바로 기절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딱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래요. 여기서 이제 민사법원 학설은 이거를 당사송으로 보는데 판례는 이거를 민사송으로 아직은 보고 있어. 이걸 제기하면 이거에 대한 심사가 선결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효력이 있냐 없냐 이게 포인트라고. 이게 핵심이야. 핵심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저놈 효력이 있어 없어? 이거부터 봐야지 민사법원이. 이게 이제 선결 문제로 나선단 말이야. 선결 문제로 이렇게 나선단 말이야. 그러면 무효면 어때요? 무효면 심사할 수 있어? 그렇죠. 방어막이 없잖아. 방어막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이잖아. 무효면 공정력 없죠. 방어막이 없으니까 얘는 가고 만지고 무효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무효네.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 뭐 어떻게 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가 위법하기는 하지만 유효다. 이게 바로 뭐야?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 이때가 문제가 되는 경우고 지금 여기에는 구성요건 적혈력이 있죠? 있으니까 얘가 다가가려고 하게 되면 오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지마. 얘는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갈 수가 없으니 가갖고 무효라고 보고 올 수도 없는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판단의 구성 요건으로 삼으란 말이야. 구성 요건을 삼으면 효력이 있는 거네. 법률상 원인은 있는 거네. 그러면 부당이득은 성립이 안 되네. 그러면 기각 판결.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기각 판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명히 위협한 건데 내가 돈 낸 건데 어떻게 해야 돼? 아까 3개. 취소 처분, 취소제걸, 취소 판결. 이걸 끌어내야 된다고요. 이걸 끌어내서 이 친구의 이 방어막 먼저 깨줘야 되는 거라고요. 방어막 먼저 깨주고 그리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먼저 방어막부터 깨라 이런 겁니다. 밑에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무면허 운전, 무가 영업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밀크 앤드 라이스. 이 이름을 붙여준 친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요? 되게 똑똑한 애였는데 아주 그냥 빠릿빠릿한
새벽 5시에 나와갖고 제 와이셔츠 다리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성실한데 왜 와이셔츠를 다리냐 뭐 이런 생각을 조직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도 형 듣고 다녔거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네, 그래. 나는 새벽 5시에는 안 나왔거든. 예, 보통 이제 7시부터 일정 시작하면 한 6시 반쯤 등장하고 대리님 갖고 와봐. 이렇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다시 딱 걸어놓고 입으세요. 예, 성실한 친구인데 어디서 뭐라고 있을까요? 예, 어딘가 사람이 인연이면 또 만나겠지. 운전면허 이거예요. 운전면허 처분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운전면허 처분이 얘 누구예요?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받은 나쁜 시끼, 어린 놈의 시끼인데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뭐예요? 형사재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올까 아니면 무죄 판결이 나올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형사법원은 뭘 해야 돼요? 이 친구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지. 네, 선결 문제 이렇게 나선단 말이에요. 나선다. 얘가 만약에 무효면 똑같이 무효면 가서 무효네. 그러면 너 면허 받은 적 없지. 그러면 너 운전했으니까 무면허 운전죄 성립, 유죄 판결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유효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받은 친구가 유효라고 했어, 무효라고 했어? 유효라고 했지. 유효라고. 왜? 법에 이렇게 써 있다고. 자격 없는 놈이 면허 받으면 취소한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별도의 취소한다 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아직은 유효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유효란 말이에요. 근데 그 취소는 취소 처분, 취소 재결, 취소 판결 얘만 할 수 있는 거야. 얜 못해요. 얜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유효면 얘는 가서 손도 못 대. 방어막이 막혀가지고 딱 손도 못 대니까 유효함을 나의 판단에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될 상황이 왔군. 그러면 면허 받고 운전한 거잖아. 그러면 유면허 운전입니다. 무면허 운전죄 성립이 안 되겠지. 예, 그러면 죄가 성립이 안 됐으니까 무죄 판결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무죄 판결. 알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느껴요? 나쁜 새끼 살아남았네 이거죠. 이거 뭔가 지금 우리의 정의의 관념과 안 맞기 시작하죠. 그죠? 나쁜 새끼 혼내야 되는데 나쁜 새끼 살아있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나? 없네. 여기 뭐가 영업죄? 요것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얘가 말입니다. 얘가 요번에는 뭐로 가려고 하는 거냐면 영업허가 취소가 나온 거예요. 예,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나왔습니다.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가 형사 재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갔을 때 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지. 영업 허가가 아니야. 요번에 취소야. 취소. 예, 취소. 방향 바꿨다. 그러니까 제재 처분으로 취소 처분이 잘못 나왔어. 그치? 잘못 나온 상황인데요. 예. 얘는 되게 요만한 잘못을 했어. 별것도 아닌 잘못을 했는데 행정청이 취소를 해버린 거야. 비례원칙 위반이지. 예, 너무 과했죠. 참새를 대포로 쐈지. 예. 그러면 비례원칙 위반은 불문법이야, 성문법이야. 불문법이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면 위법함이 명백해, 안 명백해? 안 명백하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명백해? 그렇죠? 이런 거 내가 가르쳐준 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요. 예, 어떤 새끼한테 배웠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알겠어요? 불문법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명백하지 않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절대 예외 없어요. 알겠습니까? 절대 예외 없어요. 그냥 기술이야, 기술. 예, 기술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불문법 위반 재량의 남용은 다 취소사예요.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유효란 말이에요. 위법 유효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있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 대해서 효력 부인할 수가 없죠. 효력 부인할 수 없죠. 예, 그러면 이 영업허가 취소 있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걸 나의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아서 그 다음 재판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예, 판단을 내리면 이걸 유죄 판결이야, 무죄 판결이야? 영업허가 취소가 유효라니까. 저걸 전제로 그 다음 판단 내린다니까요. 그럼 취소된 놈이잖아요. 취소된 놈인데 이놈아가 지금 영업을 계속했단 말이야. 그럼 무허가 영업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이놈 처벌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기친 새끼 이거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인 농간을 한 새끼는 무죄 판결.
진짜 사소한 잘못을 했는데 행정청이 잘못해가지고 취소를 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유죄 판결. 좀 이상하죠? 예, 우리의 정의의 관념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무슨 쓰레기 같은 기준이 다 있나? 그래요. 이건 쓰레기입니다. 예, 이건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사소송은 특수하다. 이거예요. 특수하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의 어떤 인권을 보장을 해준다라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거 만약에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또 취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취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을 또 들고 여기 또 와가지고 내가 취소를 시켰거든요 막 얘기해주고 막 언제까지? 그치? 언제까지? 신속한 재판이 안 된다고.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은 인권 보장이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했을 때 구성요건적 효력은 없다고 봐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행정행위가 형사재판의 문을 여는 순간 무장해제, 방어막 없음, 무장해제당하고 들어오는 거라고 보는 게 그게 합리적이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디 형사재판에서 구성요건적 효력 질이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판례는 어때요? 아주 편의적입니다. 결론 뭐냐면 이거야. 위법심사, 효력심사 양쪽 다 민사법원, 형사법원 차이 없음. 위법심사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효력 확인은 둘 다 할 수 있어요. 효력 부인은 둘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판례는 아주 단순하게 움직입니다. 단순하게 민사, 형사야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똑같이 취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 이건 그냥 돈 문제잖아. 이거 돈 문제하고 이걸 어떻게 같이 취급을 합니까?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용 확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쉬었다가 50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전통적 견해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여기엔 모두 포함된다. 구성요건적 효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견해는 수범자를 둘로 나눈다고 했죠. 처분 상대방 이해관계 국민적. 다른 국가기관 행정부 포함이에요. 행정부 어렵게 나오면 여기도 나올 수 있어. 국가 쪽이라고 하게 되면 구성요건적 효력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적법상 근거를 보시게 되면은 독일 보세요. 독일 참 얘네는 참 독일어는 좀 이상한데 근데 독일 애들 머리는 참 하자에 관계없는 행정의 효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위법이면 무효인데 그와 관계없이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자와 관계없는 행정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행정절차법에 독일 쪽에는 독일 행정절차법에 마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정력 규정이 있는 거야. 공정력 규정이. 우리는 당연히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자기확인설, 국가권위설, 법적 안정성설 이런 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위에 두 개는 진짜 뻘소리잖아. 그치? 자기확인설 뭐래요? 법원이 재판을 하죠. 그런데 그게 상소기간이 끝나가지고 확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체적으로 얘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얘가 이겼으면 누구 잘못이야? 진놈 잘못이야. 진놈 잘못. 그래 끝나잖아.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과 재판의 결과가 언제나 일치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더 이상 그에 불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판결이 확정이 되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기판력은 뭐라고 해서 이미 판단은 끝났다. 이거예요. 이미 판단은 끝났다.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런 게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부가 하는 행위 처분도 그 같은 수준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법원의 판결처럼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가 권위설. 자신의 권위로 적법함을 확인했대. 좋냐?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못 깨. 그러면 적법으로 인정됐으니까 못 깨. 그런 게 어딨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괄호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요. 적법하다고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적법성 추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애들이란 말입니다. 예. 적법성 추정설 취하면 큰일 납니다. 위법을 아예 적법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니까 위법한 행위로 해도 된다. 해도 된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법치 행정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끌어내냐면 법적 안정성설에서 끌어냅니다. 예, 공정력이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 법률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법률 관계를 안정시키려고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행정법 관계 언제까지 깰 건데? 그래서 일정한 제한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안정을 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선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공정력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유효성 추정, 적법성 추정에 대한 얘기는 뭐 충분히 됐죠?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 51페이지에 있는 판례를 보세요. 판례를 보시게 되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취소되지 않는 한 무슨 말이에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뭐라고 했어? 유효하게 통용된다 라고 했죠. 적법하게 통용된다? 아니, 유효하게 통용된다.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밑에 검토 보시면 적법성 추정시키면 법치 행정은 없는 거다. 끝나는 거다. 이거 다 끝났다. 그래서 유효성 추정의 힘이 맞다. 그 다음 공정력의 효력을 실체적 효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절차적 효력으로 볼 것인가, 이것도 똑같은 말이야. 실체법적 효력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실체법하고 작용법하고 같은 걸로 보라고 했죠. 결국은 그 3천여 개 개별법은 우리 사인의 행위 기준을 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실체법이라고 부를 수 있고 국가의 행위 기준을 정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작용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작용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그냥 실체법 이렇게 불러요. 실체법 그러면 작용법인 줄 알아들으시면 돼요. 알겠어요? 실체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실체법의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근데 그냥 작용법의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체법적 효력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 3천여 개 개별법 실체법에 위반되었을 때 우리가 그 처분이 위법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공정력이 실체법적 효력이라는 뜻은 실체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효력이라는 뜻인 거예요. 실체법에 뭐라고?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효력. 그러니까 그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봐주는 효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체법적 효력은 위에 있는 뭐랑 똑같아? 적법성 추정설. 적법성 추정설 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이건 절차적 효력입니다. 절차적 효력.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취소 처분, 취소 재결, 취소 판결. 이라는 취소 절차를 밟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통용되는 힘이에요. 취소 절차를 밟게 되면 사라지는 효력이라고요. 취소 절차를 밟을 때까지만 인정되는 효력이기 때문에 절차적 효력의 문제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판례 뭐라고 했어요? 취소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취소 절차를 밟으면 게임 끝이다.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위법임을 인정은 해놓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공정력 왜 인정하는 거야? 구속력을 승인하기 위해서. 구속력이 뭐예요? 구속력은 외부적 구속력. 구속력은요, 권리의무에 영향 미치는 게 구속력이라고 했잖아. 권리의무에 영향 미치는 게. 그러니까 우리 그림에서 판서에서 본 것처럼 철거 명령이 나왔는데 엄연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철거 의무는 부과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구속력이라고요. 상대방을 구속시키고 있어요. 철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노리는 거야, 공정력은. 위법이지만 효과는 좀 발생시키자, 이거예요. 효력을 살리려고 하는 건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겁니다. 효력을 살리려고 하는 건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살아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야. 알겠어요? 살아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려주는 겁니다. 강제 집행의 근거. 위법한 철거 명령인데 나 따라야 돼 말아야 돼? 철거 명령 위법해. 나 철거해 말아? 해야죠. 구속력 승인되잖아요. 공정력 때문에. 나한테 철거 의무 부과된 거 맞잖아요. 만약에 내가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돼? 대집행 들어온다니까? 강제 집행.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철거 명령 제거해야 돼요. 빨리 철거 명령부터 빨리빨리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거예요. 강제 집행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 공정력의 성립 요건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이잖아요. 당연 무효가 아닌 한 무효인 행정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실행위 뭐 이런 거에 공정력 있겠어요? 공정력은 오직 행정행위에만 있어요. 행정행위에만. 그 앞에 실정법상 근거에서 그거 한번 봐봐요. 제가 잠깐 빠뜨리고 왔네. 개별법에 직권취소 규정이 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소송법에 보게 되면은 취소심판 취소승이 있다. 이 취소라는 거 왜 규정하는 거예요? 취소라는 거 유효하니까요.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유효하니까 취소라는 절차가 취소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처분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공정력이 있다고 지금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끌어내게 되는 건데 옆에 있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써요. 글을 쓸 때 집행부정지 원칙 있죠? 집행부정지 원칙. 이 공정력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 아무나 막 부정하고 들어오면 국가가 운영이 안 돼. 그래서 인정을 해. 근데 우리가 그 처분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잖아요.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서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계속 돌아다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선 나온 처분이니까 작동하도록 그냥 두고 있는 거여서 이것도 법적 안정성의 측면이고 공정력하고 맞닿아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괄호에 나와 있죠. 무효확인 소송, 무효확인 심판에도 집행부정지 원칙이 그대로 준용돼요.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잖아. 공정력이 없는데도 집행부정지라는 게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야? 지금 이거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숙제를 안 한 거야. 숙제를 안 한 거야. 그죠? 뒤에 구제 파트에서 이거 몇 천 번을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네.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머리 좋은 건 아무 의미 없어. 중요한 건 뭐야?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성실성. 수업은 그거예요. 알겠죠? 숙제 내주고 내가 여러분 다 큰 성인인데 내가 갖고 응? 내가 갖고 이렇게 막 할까? 외웠어? 안 외웠어? 말해봐. 손대. 숙제 안 했어? 이러면 서로 그렇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숙제를 내주면 어떡해? 100% 모두가 해오고 그래서 나는 고마워서 술 한잔 사고 이게 아름다운 윈윈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봐 표정들 다 안 좋아. 숙제 다 한 사람 없는 거야 지금. 그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아름다운 거리, 아름다운 관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정지 원칙은 아니다로 지문도 나올 거예요. 아니다. 여기에다가 근거를 찾는 분들이 계신데 틀린 주장이시다라고 지문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51페이지 맨 끝에 있는 이거는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 효력이기 때문에 행정이 아니면 다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52페이지 입증 책임 가시게 되면 처분이 적법인가 위법인가에 대해서 입증하는 문제라고 했죠. 유효인가 무효인가 그게 바로 공정력이 있냐 없냐라는 문제잖아. 이건 입증의 문제가 아니다. 판례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처분의 공정력의 존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입증 책임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적법 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효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력은 이건 입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밑에 로마자 2번에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들어가면은 의의를 한번 봐봐요. 뭐라고 돼 있어?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권한 존중.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행정청이 처분을 했는데 B라는 행정청이 좀 더 똑똑해. 저 바보 하는 짓 다 원래 저래. 무시해. 우리 새로 해. 이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무효입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게 있어. A라는 행정계획이 만들어졌어요. A라는 행정계획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제 B라는 행정계획으로 바꾸는데 말입니다. 이 B라는 행정계획을 내는 행정청이
있단 말이야. 예, 여기에는 요 행정청이 요 행정청이 말입니다. 이 B라는 계획을 발령하는 요 행정청이 말이에요. 이거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거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요 두 친구는 무슨 관계? 양립불가관계. 양립불가관계. A 계획과 B 계획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면 이 B 계획은 살아 있을까 없을까? 이 B 계획은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봐봐. 이거는 그러면 얘가 행정청 2라고 보시고, 예, 행정청 1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행정청 1인데 1이 이거를 내놓은 거예요. 1이 이걸 내놓은 건데, 근데 이 B 행정청 2는 이 A 계획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취소권이 없다고요. 취소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가 양립할 수 없는 B 계획을 내놔버리게 되면은 이건 그냥 무효가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이 행정 계획이 이 친구 구속하고 있구나. 구속요건적 효력. 다른 행정기관이잖아요. 다른 행정기관. 다른 국가기관에는 뭐도 포함된다? 행정부도 포함된다. 행정기관도 포함된다고 했죠. 그래요. 다른 행정기관 구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시게 되면 권한 상호 간의 권한 존중,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인정되는 게 바로 구성요건적 효력이다. 요거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정리해 봅시다. 협의의 공정력은요? 법적 안정성. 행정법 관계 안정성의 측면에 있어서 국가가 우선 한 행동은 우선 유효한 거, 공정한 것으로 보자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 상대로? 국민한테 상대로.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그 다음 그게 아니라 구성요건적 효력은요, 국가기관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고, 남이 한 건 좀 존중하자고, 남이 한 건, 그쵸? 예, 그래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존중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인정되는 거다. 그 다음 53페이지에 이거 공정력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판례 뭐라고 했어요? 판례 이쪽을 갖다 놓고 이런 얘기하죠. 판례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구성요건적 효력. 구성요건적 효력인데 판례 지금 얘 뭐래니? 행정위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무효는 아니다. 힘은 있다. 공정력으로 인하여. 민사법원이 그 효력을 무단히 부인할 수가 없어서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 부당이득이 우리식으로 치게 되면 뭐라 불러야 돼? 구성요건적 효력이, 예, 이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무단히, 예, 이것 때문에 민사법원이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판례는 공정력, 전통적 견해죠. 전통적 견해. 광의의 공정력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이거는 법원이 재판을 하는데 선결 문제로 뭐가 나선다고?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가 나서고 있다. 네, 가슴이 아프다. 네. 네, 그 다음에 행정수용법 11조. 요거 알아둬야 돼. 행정수용법 11조. 행정수용법 11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다. 11조 1항이에요. 행정수용법 11조 1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효하면 그냥 유효하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무효이면 무효이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효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이제 해석해 봅시다. 예, 효력을 확인할 수 있다. 효력 확인.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효력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법에서 행정의 효력이라고 하게 되면 다 무효냐 취소냐 이거예요. 무효사유 취소사유? 위법성의 정도라고. 위법성의 정도. 알겠어? 이런 게 기술이야. 뭐라고요? 우리 쪽에서 효력 그러면 다 위법성의 정도. 다 위법성의 정도. 그럼 뭐부터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위법인지부터 판단할 수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지금 저쪽에 판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1단계가 위법심사라고 되어 있잖아. 먼저는 처분이 위법인지부터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력심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저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효력 확인의 수준이기는 하지만 2단계 효력 심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은, 무효일 때 무효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1단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위법 심사는 할 수 있다는 전제에 깔린 거잖아. 위법 심사 처분의 위법적 법도 터치를 못하는 상황인데 무효라는 말을 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쵸? 위법성의 정도라고. 효력은 항상 뭐라고? 위법성의 정도. 우선 위법부터 판단해야지. 이 전제가 바로 뭐냐면 행정행위의 위법 심사는 물론 된다 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전제 해석. 법에는 효력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제 해석을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위법 심사는 할 수 있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반대 해석. 반대로 들어가 봐. 반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행정행위 효력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그 말은요,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가 되는 거죠. 그쵸? 효력 부인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반대 해석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효력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그럼 위법 심사할 수 있는 거지. 위법 심사는 할 수가 있겠지만 효력 확인을 할 수 있다면 효력 부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법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를 시험 법정에다가 다 써놔봐. 이럴 때는 저렇고 저럴 때는 이렇고 이럴 때는 그렇다면 뭐 이거 다 쓰면 법전이 어떻게 돼요? 법전이 산이 돼요. 산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민사법원,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취소성의 수서법원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취소성의 수서법원이 아니다. 그 말은 얘는요, 권한 없는 법원이다 라는 얘기예요. 취소권 없는 법원이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모두 마찬가지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모두 마찬가지다. 형사법원도 마찬가지다. 결론 이렇게 나오는 거지. 형사법원도 당연히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권한 없는 법원은 효력 확인은 할 수가 있고 위법 심사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효력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11조의 해석의 마지막 결론. 알겠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래 가시게 되면 결론이 쭉 나오는 거죠. 쭉. 민사법원의 위법심사, 국가배상 청구 소송 이렇게 들어가는데 국가배상 요건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요. 아직은 안 배웠지만 사실은 배웠지만 앞에 거 봤으니까 그치? 배웠지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요? 공직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직으로 가는데 근데 여러분 면접을 갔어요. 면접을 갔는데 실밥이 나왔네. 그래요. 실밥이 나왔어요. 실밥이 나왔습니다. 실밥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 엄청난 해를 끼쳐버렸어요. 그게 바로 해인, 원인이 됐어요. 해를 끼치는 원인이 된 거예요. 공직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알겠죠? 공직행, 실밥, 해인. 첫 번째,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의 행위여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여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직무를 집행하다가 실수 범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의나 과실이 인정돼야 돼요. 그 다음 이건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 법이 법령 위반이에요. 법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가 발생을 하고 저 법령 위반 행위하고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라고요. 위법성. 국가배상에서는 그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행위, 처분을 제거하는 것까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처분은 그냥 둬도 됩니다. 제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위법하기만 하면 충분한 거라고요. 위법하기만 하면. 무슨 얘기야? 여기까지 안 간다고. 국가배상은 위법 심사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민사법원이 저거 위법하네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 인용시켜 줄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넘어갈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요. 효력심사까지는 관심 없다고요. 효력을 제거할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적법성 추정의 힘이냐 유효성 추정의 힘이냐에 따라서 53페이지 맨 밑에 긍정설 부정설이 나뉘겠죠. 나뉠 테고 판례가 보시게 되면 취소 판결이 나와야지만 그러니까 앞에 소송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앞에 소송을 뭐라 부르냐면 전소, 뒤에 소송을 뭐라고 부르냐면 후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소로 이미 취송이 한번 제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취송에서 취소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 처분이 위법이라고 사전에 누군가가 먼저 확인을 해줬어야지만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건 무슨 말이야?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국가배상 와도 민사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심사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무효인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아예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없는 거고요. 11조를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예 명문으로 효력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민사법원이. 여기가 딱 11조 상황이야. 11조 상황. 알겠죠? 11조 1항 상황이고 효력 부인은요. 반대 해석하면은 효력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유효성 추정의 힘이니까. 형사법원 넘어가시게 되면 형사법원에서 시정명령 위반죄의 문제가 발생한다. 시정명령 위반죄의 문제 발생한다.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 보세요. 왜 이게 위법심사만 하면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냐면 이 시정명령을 때린 목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처벌하려고 하는 목적이 쌤쌤이 있거든요. 똑같거든. 똑같기 때문에 위법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위법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무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한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시정명령이 위법한지만 형사법원이 판단을 내리면 된다.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는 민사소송에서 국가배상과 마찬가지로 위법성 심사니까 적법성 추정, 유효성 추정에 따라서 학설 대립이 있을 테고 판례 보시고요. 54페이지 맨 밑에 도시계획법상의 시정명령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위반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심사할 수 있다. 심사할 수 있다. 이거죠. 시정명령 위반죄는 선결 문제가 위법심사의 문제고 그 다음에 형사법원도 충분히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무면허 운전죄 등의 경우에 있어서 당연 무효면 뭐 구성 요건적 효력이 아예 없잖아. 아예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당연히 판단 내릴 수가 있는 거고 효력 부인 부분에서 학설 대립이 나오는 거예요. 민사소송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긍정설. 형사법원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취소사유야. 형사법원이 효력을 심사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부정설 뭐라고 봐? 민사소송과 똑같이 보자. 이렇게 가는 게 이게 판례 입장이죠. 연령 미달에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이 나쁜 놈 시끼 사건 시끼 결격자가 자기의 형의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면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면 무면허 운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형사법원이 결국은 무죄 판결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권보장, 신속한 재판 등을 고려한다면 형사재판에서는 행정행위라고 할지라도 들어오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길에 무장 해제하고 들어와라. 이거죠. 그쵸? 아니 지금 형사재판 들어오는데 그거 무장하고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치? 당연히 다 검사해야 되는 거고요. 뭐 권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거 장비들 갖고 못 들어옵니다. 이게 학설의 입장. 판례는 장비 갖고 들어가도 된다. 민사법원과 똑같이 본다. 아주 그냥 세상 편하게 사는 입장이 판례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5분간 좀 휴식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4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